네, 최근에 조선업계와 철강업계가 모처럼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업계는 대형 수주권에 철강업계 또한 철강제 가격이 오르면서 미소를 띠고 있는데요. 반면 자동차업계, 사드 여파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의 성문재 기자와 함께 산업계 현황 짚어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선업계부터 보겠습니다. 최근에 호재가 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또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세 곳이 크게 빅3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그것은 수주 감소로 인한 일감 부족 현상 때문인데요. 다행히도 올 들어서 조금 수주가 나아지더니 최근에 국내외에서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모두 각각 1조 원 규모의 수주를 최근에 해냈습니다. 예, 그렇군요. 조선업계가 이렇게 수주에 계속 성공을 하고 있는 이유가 최근에 뭘까요? 네, 일단 조선업계가 수주를 했다는 것은 배를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는 뜻인데 그 주문은 이제 해운사가 배를 만들어달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해운 업황이나 또는 세계 경기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일단 배경이 될 테고요. 그리고 일정 규모의 화물 운송 계약을 체결한 해운사들이 이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조선사들한테 배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건데요. 현대중공업은 광석 운반선을 수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철광석을 운반하기 위한 것인데 이제 세계 경기가 좀 회복세가 이제 전망이 되니까 철광석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광석 그 메이저 회사들이 이제 이렇게 광석 운반선에 대해서 조금 많이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삼성과 대우가 수주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컨테이너가 한 10,000개 정도 실리는 배가 뭐 대다수였다면 앞으로는 이제 2만 개 정도가 실리는 배가 더 이제 커지는군요. 그렇죠.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교체 수요들이 발생하면서 이런 것들을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수주를 봤을 때 조선 업황이 실제로 좋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작년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전체적으로 예년과 비교했을 때는 뭐 예년 수준을 아직 회복한 것은 아니고요. 점차 이제 회복을 해 나가는 단계인데 일단 초대형 뭐 컨테이너선, 초대형 광석 운반선 이런 것들은 국내 조선 빅3가 거의 뭐 독점하고 있다시피 한 그런 뭐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해운 산업만 회복될 수 있다면, 세계 경기만 회복된다면 분명히 우리나라 조선 산업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다만 이제 지금과 같은 대규모 수주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철강업계를 좀 보겠습니다. 하반기에 철강업계 이 업황이 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네, 철강업계도 그동안 뭐 아주 썩 좋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올해 들어서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전 세계 생산량, 그러니까 조강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이제 중국이 만들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최근 들어서 좀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본토에서 이제 철강 공장 운영을 조금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못하게 하고 막으면서 중국의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철강사들이 조금 수혜를 입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공급이 아무래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오를 수 있고요. 또 거기다가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까지 오르면서 철광사들은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완제품 가격도 올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마진도 예전보다는 더 많이 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호황과 불황이 뭐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악재가 또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걸까요? 뭐 철강업계에 이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앞서 이제 조선 산업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선사에서 철판을 또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가격을 제대로 제값을 지금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 협상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좀 지지부진한 그런 부분이 하나의 좀 악재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을 우선시하는 그런 무역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철강업계에도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대표적인 타깃이 바로 우리 한국 철강인데요. 뭐 한국산뿐만 아니라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미국이 아주 관세 폭탄을 매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거쳐서 수출하는 물량까지도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정부와 업계가 잘 힘을 모아서 그런
갈등들을 보호무역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네, 일단 한미 FTA 관련해서 재협상을 하거든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이번엔 자동차 업계를 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라면은 현대, 기아차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좀 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바로 사드 갈등 때문인데 네. 상반기에만 중국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5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엄청난 숫자가 지금 줄은 건데 물론 뭐 사드가 유일한 요인은 아니겠지만 사드로 인한 반한국 기업 정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고요. 예. 거기다가 통상임금 판결이 최근에 조금 자동차 회사에 좀 불리하게 나타나면서 인건비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 이런 예. 부분들도 자동차 업계에는 엎친 데 덮친 격 뭐 이렇게 돼버린 상황입니다. 네, 자동차 업계가 좀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방법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네, 다행히도 최근에 들려온 소식이 뭐 네. 현대차가 중국 베이징 기차와 함께 뭐 공개 행사를 열고 좀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또 제스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사드 갈등을 조금 업계가 스스로 좀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예.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소비자들을 어떻게 또 잡느냐, 다시 현대기아차 제품을 살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데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문재 기자와 조선철강 그리고 자동차 업황 진단해봤습니다.